근데 이 사람이요, 도박을 했어요.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빚져가지고. 지금은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아닌가요? 다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성공했다고 자만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성공은요, 자만하라고 성공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은 지식, 많은 돈,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베풀었을 때. 지금은 저는 가진 돈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작은 연봉 1억 벌기, 사실 연봉 1억 벌기 된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정말 굽이밖에 살았거든요. 뭐, 저도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고 한 가지만 고집스럽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유행이 저한테 이제 메리트가 맞아서 저한테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쵸? 계속 진행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정 가지고 지금도 일을 많이 하니까. 지금 옛날보다 제가 초창기 때 했을 때보다 지금 일을 3배 정도 더 많이 해요. 일을 또 옛날보다 더 많이 해요. 적게 하는 양이 아니거든요. 단지 숙달이 돼서 일의 능률이 더 많아졌을 뿐이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등산의 완주는 뭐라고요? 등산의 완주는 올라가서 다 내려와야지 등산의 완주래요. 그쵸? 그러면 성공의 완주는 뭘까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 지금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대기업의 그 회장님들, 이분들이 내놓는 게 있죠. 사회 공헌하는 거. 자기 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계약서까지 다 써놨죠, 지금. 그쵸?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할 거죠. 그런 분으로 성공한 사람이 완주를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이 실천에 옮겼으면 그분은 성공의 완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가 완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완주는요, 체인점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공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다 나눠줬을 때, 저는 계속 연구하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연구할 거고요. 더 많은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옛날보다 일이 더 많아지는 건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지식을 왜 갖고 있어요? 알려줘야죠.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해줘야죠. 그쵸? 그게 내가 할 도리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죠. 미용계에서,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10년 차, 그분이 40년 되셨어요. 10년 차에는, 10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미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10년 차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앞뒤 안 가리고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공부하라고 했어요. 20년 차가 되시면은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최고의 미용실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뭐 그 분야의 최고가 되든지 전 세계의 최고가 되든지 최고의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샵을 오픈하는데 정진하라고 그랬어요. 30년 차가 되면 뭐예요? 그 미용실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체인점 해야죠. 사업해야죠. 그쵸? 미용실도 체인점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유통도 해야죠. 30년 차까지는. 그리고 40년 차가 되면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라고요. 이게 바로 완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이 일본 사람이었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20년 차에서 30년 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이제 제가 뭐 가맹점도 해야 되겠고, 아카데미도 해야 되겠고, 유통도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현재, 저로서는.
뭐 일단은 작은 미용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두각을 내가고 있었으니까 1인 샵은 살롱에서 이제 이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인 거죠. 그 대신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원단 사장님이 하셨던 방법을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작은 미용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뭐 매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투자한 건 아니니까 같이 이제 제 후배님이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선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또 뭐 생기고 따로 여러 사람이 생기고 또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 몇몇 사람들이 또 잘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할 일은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가 살롱을 오픈해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오픈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프랜차이즈하면 돈을 벌겠죠. 근데 같은 미용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차라리 공유하는 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나머지 돈은 살롱에서 제가 또 손님한테 돈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살롱에서 고객님한테 제가 돈을 벌면 돼요. 저는 그게 더 재밌고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내가 지금 이 정도 와가지고 엄청난 프랜차이즈 만든다고 가게 하나 또 오픈하고 또 오픈하고 또 오픈하고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내 돈 가지고 오픈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돈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겨요? 대출을 받잖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아마 제 친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 친구도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 이 친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매장에 하나를 오픈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사채나 이런 걸 좀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자가 눈덩이, 그러니까 근데 그 두 매장이 다 안 됐어요. 이자가 이자를 쌓이고 이자가 또 이자가 쌓이니까 또 사채빚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내서 자기가 메꿀 수 없을 정도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 미용계 쪽에서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욕해요. 그 친구들 보고 제발 좀 욕심 좀 내지 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그 능력만큼 세상은요 정말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한 줄 아세요? 저희 매장도 똑같아요. 저희 매장도 제가 운영하다 보면은요 한 달 매출이 정말 거의 평균하게 비슷하게 가요.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 한 달에 초반에 매출이 정말 좋아서 야 이번 달에 진짜 매출 정말 많이 올라겠다. 이번 달에는 얼마 정도 찍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판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막판에 손님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딱 고기 먹을 것만 딱 주는 거 있죠? 세상은 참 공평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딱 먹을 것만 딱 줘요. 얼마나 공평해. 그쵸? 제가 볼 때는요, 욕심내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욕심을 냈을 때 화가 부르거든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딱 고기만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쏠리대로 살아요. 욕심도 안 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요 정도 매출했으면 이걸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마음이, 옛날에는, 미용실 오픈하면서 매출이 안 나왔을 때는 좀 조바심도 많이 생기고, 좀 어렵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손님이 없잖아요. 좀 공간이 있어요. 나가자. 밥 먹으러 나가자. 좀 놀다 오자. 커피 한잔 마시고 오자.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요. 오히려 마음을 배워놓으니까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해요. 내가 무리해서 하다 보면은 화가 생기고요. 병이 생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초반에 제가 미용실 오픈했을 때 저하고 같이 했었던 사람이 엄청난 욕심을 내가지고 저하고 또 적이 됐어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어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자기가 이제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됐대요. 자격증 딴 지 얼마 없는데, 저 나이가 좀 있어요.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자기 가르쳐주기만 하면 좋겠대. 근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거는 선생님 사정이에요.
원장님들은 선생님 신경 안 써요. 왜? 경력이, 기술이 있고 경력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예요? 가르쳐 주면 도망가잖아요. 그쵸? 가르쳐 주면 이제 뭐 오픈해서 나가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데서 어느 정도 배우다. 내가 오픈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난 안 그런데. 근데 어때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또 막 오기 시작해요. 체인점 내자고 막 해요. 그게 또 욕심인 거죠. 사람의 욕심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0만 원 벌면은요, 200만 원 벌고 싶어 하고요. 200만 원 벌면은요, 500만 원 벌고 싶어 하고요.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어 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번다 싶으면 거기에서 딱 멈출 줄을 아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지를 못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쵸? 얼마까지 버실 거예요? 얼마까지 버실 거예요? 뭐 500만 원? 아이, 넘어야지 당연히. 그래도 연봉 1억은 돼야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요, 연봉 1억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봐요. 근데 혼자 일하는 미용실에서 연봉 1억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사실 좀 힘들어요. 한두 명 정도 더 써야지만 가능해요. 왜? 손님이 그만큼 오지를 못하거든요. 손님이 그만큼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봉 1억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뽑아내려면 사실 사람들을 좀 써야 돼요. 그 정도 써야지만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미용을 하실 거고요. 또 계속 공부를 하시면 또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주위에서도 분명히 저보다 더 능가하시고 프랜차이즈를 해서 매장도 몇 개를 갖출 수 있고, 여기 매장을 하시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거기서 돈 벌어서 지금 미용실 오픈하는 미용실 사서 건물도 사실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멈출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산에 올라서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60만 먹으면 산속에 들어갈 거라고. 그 전까지 저 많이 활용하세요. 제 거 다 가지고 가세요. 그 전까지 제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아셨죠? 제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 놓고 제가 많이 할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 매장이, 저기 머리 만지는 사람이 지금 제가 창업한 지가, 오늘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4일인가요? 네, 오늘 14일이죠? 앞으로 한 다음 주 6월 23일이 되면, 6월 22일이 되면 제가 만 7년이 되네요. 아니, 만 6년이 되네요. 지금 머리 만지는 사람을 만든 지가. 참 많이 달리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달려와서 제가 어느 정도 롱런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심을 내지 않고 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만든 걸 가지고 계속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걸 만들고 또 저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또 잘 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또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성공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은요, 사실은 돈은 더 많이 벌어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주위에. 근데 저만 버는 게 아니에요. 같이 벌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은요, 제가 앞으로의 사업은 그리고 미래의 사업은요, 항상 공동분배입니다. 공동분배. 당연히 똑같이 공동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다 쌓아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 공동 능력이 될 수 있게끔 공동분배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서로 싸우질 않거든요. 능력이 같아져야지. 아셨죠?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욕심은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입니다. 그 미꾸라지 때문에 단체가 망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문제를 일으켜서 파탄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그런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항상 뭐예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순리대로
항상 미용을 정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꼭 성공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월드컵이죠? 축구 좋아하세요? 진짜요? 그래요? 내일 잠 주무시겠어요? 새벽에 한다는데?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한다는데, 일어나면 죽음인데요? 저는 그냥 결과만 볼게요. 중간에 보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선거는 잘 치러져서, 저희 고객님은 오시는 분이요, 어제 해서, 시장님을 어제 당선되셨어요. 고객님을 오셨던 분이. 그래가지고, 축하 메시지 한번 좀 보내드리고, 잘 하셔서 이끌어가셔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정말, 참 겸손하시고, 자기가 뭔가 하나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시고요. 사실 그런 분이 저는 참 좋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위에 많이 두어야지만 내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좀 경청을 좀 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듣고 배우시고 그러시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정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될 수 있는 그릇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저희 와이프하고 저기 선거 보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봐봐, 저기 보면은 떨어진 사람과 당선된 사람이 얼굴을 봐봐. 얼굴이 된 사람들 얼굴을 보면 광채가 돌아. 얼굴 빛이 달라.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많이 웃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잘 봐도요, 가만히 있는데 얼굴에 광채가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들은 와도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도는 사람들이. 근데 얼굴에 광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끼리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여기 광채 돌고 있잖아요, 여기 원장님 지금 처음에 올 때보다 광채가 더 하고 얼굴이 이뻐졌어. 그런 사람들은 점점 좀 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삶이 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내가 좋은 케이스를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광채가 돈과 동시에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에서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요즘 매출이 많이 오른다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아요. 매출이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건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예요.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97탄, 너무 무리한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점에 가서까지 내가 더 욕심을 내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과하면 바로 곤두박질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포물선에서 곡선을 쳐가서 최고의 정점을 찍어서 이 한순간에 내려오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고지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데, 이 고지를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는 정말 빨리 내려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 쉬는 날마다 산에 올라갔었어요. 저 도봉산, 북한산, 제가 3시간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잖아요. 운동하려고.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올라갈 때는 2시간 걸리는데요, 내려오는 데는 1시간 걸려요. 막 뛰어서 내려오거든요. 막 젊은 혈기에 막 뛰어서 내려오니까 몸이 풀린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훨씬 빨라요. 그 대신에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무릎이 가장 많이 다치고요. 넘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내려갈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욕심인 거죠. 그게 바로. 욕심을 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시내에 일단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한성대라는 그런 특수한 지역에 살아요. 도시, 그러니까 시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동네 외진 곳도 아니에요. 지역적인 부분이 그냥 동네 뒷골목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내권의 영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는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고객님이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평생을 뭐만 하셨냐면 원단 장사를 하셨어요. 원단 장사,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단 장사만 하지 않으세요. 원단 장사만 하지 않고, 원단 장사 플러스 공장 플러스 오프라인 매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은 안 하세요. 온라인 매장은 운영하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4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성공했나요? 직원이 15명이래요. 직원이 15명. 지금 평생 자기 본인이 만들어 오는 일과인 거죠. 아이고. 평생을 본인이 만든 거죠. 만든 일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은 동대문에 있으시면서 운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운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시대에 맞게끔 본인이 차근차근 열심히 일했어요. 한 가지 원단장사 했으면 원단장사 하나만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눈이 띄어요. 눈이 띄다 보니까 그리고 자리가 나타나요.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리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리가 생기면서 내가 가게를 오픈하게 돼요. 기회가 닿으니까. 한 가지 원단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기 좋은 가게가 있어. 싸게 들어오는 가게가 있어.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가게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예요. 투자할 돈도 있는 거야.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또 하나 또 생긴 거야. 그 똑같은 동종업계인 웃긴 거죠. 하다 보니까 2개의 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납품하려면 뭐가 필요해? 공장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공장도 하나 또 섭외를 해서 또 사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운으로 그거를 다 산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에 눈을 뜨다 보니까 이거를 그리고 나의 능력에 맞게끔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래요. 딱 멈추는 거. 이게 잘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와, 이번에 돈 벌으니까 나 이거 또 하고 계속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저는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안 해요? 저 체인점 안 해요. 가맹점 안 합니다. 가맹점 딱지세게 해요. 저 못해요. 제가 할지 모르는 직업이에요. 그 가맹 사업은요, 경영해서 그쪽으로 다 신경을 온 다 쓰셔야 돼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고객님과 머리 하는 거 더 좋아해요. 그런 걸 더 좋아하기, 제 성격이 그게 더 잘 맞거든요. 경영 쪽에서 가맹점 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것보다 그게 더 잘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그것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한 40억 정도 돼요. 재산이. 그것만 하셔가지고 자기 한 40억 정도 되면 한 50억만 많으면 자기 일 안 할 거래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거네. 평생 살면서 그 정도만 하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고 요즘에 뭐 서민 부자, 작은 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뭐 요즘에 언론 매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잘 보면.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가요. 자기 한 놈만 열심히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거가 어느 정도 올인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요. 그 한 가지만 최고로 만들어요. 그 한 가지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일을 최고로 만들 때까지요. 뭐예요? 두 번째, 투자를 하지 않아요. 어디다 투자를 하잖아요? 사세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기 전까지, 내가 올라가기도 전에 문어발식으로 이거 하고 또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에 또 투자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 가지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분야에 일단은 최고가, 내 능력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거기 부분에서 최고의 능력이 됐을 때 뭐예요? 최고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문어발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곡선을 올라가는데 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려오는 데는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내려오다가 다 망해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공부의 끝을 놓지 않아요. 평생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공부하는 건 어떤 공부를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기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를요, 거의 장위급으로 만들어놔요. 아예 독파를 해버려요, 아예 모든 거를 집약을 해서 이 부분의 한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거를 노력을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 분야에 엄청난 기를 쏟아요. 그리고 미친듯이 옆에서 뭐라 하든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만 해요. 뭘까요? 고집스러운 거죠. 미용인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잘 돼요. 잘 보시면은요, 미용하는 사람들, 뭐 서민부자들 잘 보시잖아요? 진짜 누구마다 개 고집이 세요. 고집 엄청 셉니다. 왜? 그 한 분야에 정말 충실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 우리 귀는 간사하고요, 우리 눈은요, 참 바보예요. 자, 우리 지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대만 카스테라 있었고, 요즘에 많이 하는 핫도그 뭐, 이렇게 많이 있었죠. 뭘까요? 처음에 하는 사람만 돈 벌어요. 후발주자는요, 돈 못 벌어요. 아닌가요? 우리 미용실도 똑같이 뭐 있죠? 탄머리 볶고 있었죠. 열펌 있어, 아이런 펌 있었죠. 좀 칼라 했잖아요. 후발주자는 돈 못 벌어요. 처음에 초창기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엄청 비싸게 받죠? 탄머리 볶고 저희 같은 경우도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 30만 원 해요. 그쵸? 지금 칼라, 옴브레 초창기 때는 얼마 했었어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한 20, 30만 원이면 해요. 아닌가요? 처음에 하는 사람만 잘해요. 처음에. 근데 그 처음에 하는 사람이, 선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를 선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행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유행 찾아서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한 가지만 고집스럽게 하셨던 분들이 유행을 선도한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맞은 거죠. 한 가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게 전문가셔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따라해요? 다른 사람이 따라해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공급과 수요 중에 공급이 막 넘쳐나 수요는 별로 없는데 그럼 뭐가 돼요?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맞죠? 가격은 떨어지게 있어요. 요즘에 블로그 하면서 정말 웃긴 현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 할 때, 모델 섭외할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이제 블로그 하면서 모델 섭외할 때 저희 30% 디스카운트해서 해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50% 해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저기 미용실에서 할게요. 무료를 해드릴게요. 안 와요.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안 와. 돈 줘야 돼, 오히려 거꾸로. 모델비 섭외를 해서 줘야 돼. 시대가 점점 바뀐다는 얘기죠. 유행이라는 거는 그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유행만 찾아다니는 헛다리 짚는 사람들 많아요. 그 유행을 내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게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또 배우고 이거 그냥 겉핥기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 그냥 조금 그거를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겉핥기로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안 돼. 나중에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유행이 나중에 또 왔을 때도 그거를 이용을 못 해 먹어 또. 근데 많이 얘기하죠? 뭐라고?
나 교육비로 돈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어? 나 엄청난 교육비로 돈 많이 썼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뭘까요? 유행 쫓아다녔다는 거죠. 너무 많은 유행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부분만 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죠. 그쵸? 잘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자, 5번째는요, 사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 사무가 뭘까요? 사무. 사무. 사무는 뭐냐면요, 경영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술, 담배, 여자, 도박. 자, 경영을 하면서 가장 요즘에 되게 심각하죠? 언론에 뭐죠? 언론은 미투. 요즘에 미투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권에서 거기 차기 주자인 사람이 완전히 고두박질인 사람 맞죠? 뭐 했어요? 뭐 잘못해서 그래요? 여자 잘못해서 그래요. 그쵸? 여기 다 여자만 있네, 근데. 조심하세요.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셔야죠. 그쵸? 여자도 똑같이 남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요, 이 사무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오랫동안 롱런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간혹 가다는 있겠죠. 어느 사람? 너무 성공을 많이 해서 주체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그쵸? 뭐, 엄청난 우리나라 대기업에 뭐, 한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다 막아버리잖아요. 돈 주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뭐,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에 기별도 그런 말에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외국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술, 담배. 체력적인 부분에 엄청난 우리 후유증을 줘요. 지금 40대, 50대, 저희 같은 지금 저 정도 나이대에,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과로사로. 근데 그 과로사가 뭔지 아세요? 술하고 담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1순위가요, 술, 담배예요. 도박. 어떤 분은요, 미용실 정말 잘했어요. 미용실에서